자, 처음에 지급 자재를 보시게 되면 이런 소켓류들이 나옵니다. 소켓류들. 지금 여기 지금 릴레이 소켓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두 개 있는 게 8핀 릴레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면 여기에 있는 8핀 릴레이가 많이 쓰이고 여기도 똑같이 8핀 릴레이 소켓인데 둘 다 똑같은 8핀이에요. 근데 8핀이어도 약간 틀린 것이 이거는 보통 타이머에 쓰이는 것이고 이거는 보통 이제 릴레이 계전기 있죠. 계전기에 보통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이머라든지 아니면 우리 나중에 이제 온도 계전기라든지 다른 하여튼 계전기류들이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소켓들이 있고 그 다음에 14핀은 우리가 잘 쓰이진 않습니다. 14핀은 잘 쓰이진 않는데 기능사 과정에서 혹가다 지금 우리 한 번씩 어쨌다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14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이제 EOCR 요거 14핀 소켓이고 그 다음에 여기 12핀 소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 파워 릴레이를 나중에 설치하게 될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계전기들이 보통 이제 지급이 되면 이건 지급이 되는 자재예요. 그죠? 지급되는 자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퓨즈인데 그죠? 퓨즈가 처음에 이렇게 지급이 되게 되면 여러분 이제 결산하실 때는 카바를 벗기셔야 돼요. 카바를 이렇게 해갖고 잘 안 벗겨지니까 이렇게 드라이버로 양쪽 하셔가지고 이렇게 벗기시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가운데 퓨즈를 통퓨즈를 끼울 수 있게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켓이 이렇게 있고 소켓에다가 이런 식이 생긴 퓨즈를 꼽습니다. 그죠? 퓨즈를 꼽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꼽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게 처음에 지급되면 소켓만 지급되고 요 퓨즈는 지급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퓨즈는 어차피 감독관이 와서 테스트를 할 때 그때 꼽을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퓨즈라는 거 아시고 퓨즈만 제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내용들. 자, 그리고 이런 스위치 박스라든지 여기 이제 스위치류 그 다음에 전구류인데 그죠? 우리 요거는 청색, 적색 스위치 있죠? 그 자재 목록 이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재 목록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요걸 풀어서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풀어서 나중에 여기 구멍에다가 꼽아가지고 스위치를 구성하게 돼요. 스위치망을 그죠? 그래서 이런 스위치류 개수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은 색상하고 그래서 청색하고 적색 그 다음에 램프 이건 램프거든요. 램프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끼워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 박스도 이게 지금 여기 준비되어 가지고 있는 거는 3개가 있는데 3구짜리인데 실제 이제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4구짜리도 있고 2구짜리도 있고 몇 개가 주어져요. 3구만 주어진 게 아니고 1구는 거의 안 쓰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구, 3구가 주로 쓰이고 어쩌다 한 번씩 4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빼시면 빠지거든요. 뚜껑이 빠지시면 여기다가 나중에 이걸 꼽아서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꼽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고정시켜서 이렇게 해서 꽂으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정시켜서 사용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간혹 이게 헐렁헐렁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아래 보시면 패킹이 있거든요. 패킹. 이 패킹을 이렇게 빼셔가지고 다 빼시지 마시고 하나만 빼셔가지고 그죠? 빼셔가지고 하나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요 위에다가 패킹을 다시 낍니다. 이렇게 자리 끼우고 이렇게 카바를 씌우면 뚜껑을 이렇게 조립하게 되면 이게 완벽하게 꽉 조여지거든요. 이렇게 이거 귀찮아서 잘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패킹을 이렇게 나눠 끼셔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안 하시게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패킹이 안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좀 덜렁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꽉 조여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패킹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셔야 돼요. 램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건 다 지급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인만 제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확인만. 그래서 이런 소켓류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서 개수 같은 거 색상 특히 색상을 잘 확인해요. 색상을 잘 확인하셔야지. 지금 거기 보시면 요구사항에가 뭐 스위치 푸시 버튼 눌렀을 때 처음에 뭐 청색이 들어온다든지 적색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황색도 있고 그죠? 이런 램프들이 있는데 그 램프가 잘못 지급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색 적색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청색만 2개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교환을 요구해야 됩니다. 처음에 교환 요구하셔야지 나중에 한창 작업하다가 보니까 잘못됐다 하고 해봐야 그때는 지급이 안 될 경우가 높아요. 그건 이제 감독관 재량인데
감독관이 거의 안 해줍니다. 그거는 안 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 색상이라든지 개수 수량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쪽은 지급자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이제 계정기류인데, 지금 여기 있는 게 EOCR 두 가지 하고, 그죠? EOCR. 이게 14핀 EOCR인데, 여기 보면 EOCR에가 이걸 꽂게 돼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 나사를 조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꼽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보시면 앞에서 봤을 때 보면, 이게 지금 앞에 화면인데, 여기 보면 글씨가 좀 써졌잖아요. 그죠? 글씨 있고 램프가 이렇게, 다이얼이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여기다가 바로 직선을 연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다 연결할 거잖아요. 전선을. 그죠? 여기다 연결하고, 여기는 연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기 있는 계정기류들은 전부 다 마지막에 시험 감독관들이 가져와가지고 테스트를 할 때 쓰는 거지, 여러분한테 이거 지급되질 않아요. 지급되지 않고, 여러분은 소켓만 지급돼요. 소켓만. 그래서 소켓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핀 번호라든지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각 계정기마다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안쪽에가 번호가 써 있어요. 번호가. 그죠? 여기 뭐 RST, UVW, 뭐 97, 98, L1, L2 이런 번호를 써졌거든요. 이 번호들을 어디서 확인하시냐면, 아까 우리 처음에 나눠줬던 그 기능사 그 시험지에 거기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내부 결선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쪽에 있는 거는 계정기류고,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테스트할 때 쓰는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결선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NFB죠. 요거는 NFB 또는 이제 뭐 전동기를 구동할 때 보면 MCCB라고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NFB, MCCB 또는 뭐 MCB 또는 MC 막 여러 가지 이름을 적어 놓는데, 하여튼 뭐 다 차단기라는 소리입니다. 차단기. CB 이렇게 막 적어 놓잖아요. 그죠? 다 차단기입니다. 요거 지금 선이 두 가닥 들어가는 거는, 여기 두 가닥 들어가게 보이는 거는, 이거는 단상이에요. 220V 단상. 그죠? 그리고 이거는 삼상입니다. 삼상.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지금 시험용으로 쓰는 전압이 전부 다 220 단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는 220 삼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220 삼상으로 할 수가 없죠. 시험장에 220 삼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220 단상으로 대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여러분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지급자재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아마 단상으로 된 거 2구짜리 이렇게 생긴 MCCB라든지 NFB가 지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파워릴레이라고 적어졌는데, 파워릴레이 이건 이제 MC입니다. MC 마그네틱 컨덕터죠. 전자접촉기. 그죠? 전자접촉기라고도 하고 MC 마그네틱 컨덕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 생긴 형태는 우리 연습용으로밖에 쓰이질 않습니다. 교육용으로만 쓰이고, 실제 현장에 가시면 따로 MC가 따로 있어요. 근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 핀. 근데 여기다가 전선을 바로 연결해서 동작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를 어디다가 하냐면, 전선 연결을 이렇게 소켓에다가 전선 연결해 놓고 이걸 이렇게 꼽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꼽게끔. 전선을 미리 여러분들이 연결해 놓으면, 연결을 싹 해 놓으면 시험관이 와가지고 이걸 여기다 꼽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작을 시켜요. 그래서 MC가 붙고 떨어지고 하는 동작을 실제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MC 핀번호라든지 그런 걸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확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부 핀번호인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고 나와 있는데, 요 코일로 그려진 거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6번하고 12번 이게 전원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4번, 10번, 그 다음에 5번, 11번은 보조 접점입니다. 그래서 4번, 10번은 A 접점이고, 5번하고 11번은 B 접점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 2, 3, 7, 8, 9는 이게 이제 주접점이라고 그러죠. 주접점. 그죠? 여기서 이제 전동기면 전동기, 그죠? 모타면 모타, 그쪽으로 바로 연결돼가지고, 실제 모타를 동작시키는 스위칭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위치로 전부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것이 파워릴레이인데, 파워릴레이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그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종류도 있어요. 그죠? 이거 보시면 핀이 약간 틀리잖아요. 그죠? 똑같이 보시면, 앞에서 보시면, 둘 다 똑같이 파워릴레이인데, 그죠? 파워릴레이인데, 뒤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는 12핀이고, 하나는 14핀이에요. 그죠?
소켓도 물론 거기에 따라 틀립니다. 요게 지금 12핀 소켓이고 요게 14핀 소켓이에요. 이걸 항상 꼽을 때 주의하실 것이 반대로 되면 안 돼요. 반대로. 모든 릴레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요 가운데가 축이 되는 요 기둥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가 보면 홈이 하나 있어요. 홈이. 이게 뭐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튀어나와 있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구멍에가 홈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홈에다가 반드시 맞춰서 꼽아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꼽으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맞춰서 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고정시킬 때 제어바에도 고정시킬 때 이거를 뒤집어서 꼽게 되면 이게 이렇게 꼽혀야 되거든요. 아래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꼽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뒤집어져서 꼽혀 있다면 시험관이 와서 꼽을 때 이게 꼽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글씨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겠죠. 이러면 이것도 불합격 사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상하를 확인하셔서 아래쪽에 오게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의하실 것이 요건 다 아래로 가게 되는데 14핀이 좀 틀립니다. 14핀이. 지금 이거 보시면 요거는 14핀 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워릴레이 되어 있으면 여기 앞면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꼽으려면은 요게 홈이 위쪽으로 가야 돼요. 다른 계전기는 전부 다 홈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홈이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홈이 있잖아요. 그죠? 잠깐 홈이. 여기다 이렇게 꼽아야 되는데, 그죠? 꼽아야 되는데, 홈을 맞춰서 꼽을 때 보면 이게 홈이 위쪽으로 가 있어야만 이렇게 반드시 나와요.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실수하십니다, 사실은. 다른 계전기들이 전부 다 아래쪽에 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래쪽인 줄 알고 아래쪽으로 꼽아 놓게 되면 계전기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아래 이렇게 꼽아 놓으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홈에 맞춰서 꼽다가 보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들어가니까 계전기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서 들어가죠, MC가. 이것도 불합격 사유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14핀 릴레이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 주의하시라는 거. 대부분이 12핀 그 파워 MC를 쓰게 되는데 파워 서플라이를 쓰게 되는데 요게 간혹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14핀 파워 릴레이 쓰실 때는 그 방향에 대해서 조심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이제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요즘 이제 많이 쓰시게 될 타이머인데, 타이머가 이제 여기다 꼽히게 들어갈 때, 타이머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머도 밑에 보면 이렇게 노치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홈에다 꼽을 때 이렇게 맞춰서 꼽아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반드시 설려면 전부 다 홈이 아래쪽으로 가요. 홈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가서 이렇게 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지급된 자재 중에서 이런 소켓을 갖다가 설치를 하실 때 반드시 아래쪽에 홈이 오도록 설치를 하시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계전기류는 보통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하셔야 될 지금까지 한 거는 구입 자재가 아니고 지급 자재입니다. 지급 자재하고 테스트 자재인데 요건 여러분들이 굳이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소켓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좀 몇 개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죠? 시험장에 가면 지급되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사셔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 8핀이 좀 많이 쓰이니까 8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서너 개 정도 구입을 여유 있게 하시고 얼마 안 비싸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있는 14핀이라든지 12핀 이런 게 좀 비싸요.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비싸고 이쪽에 있는 거 8핀이라든지 이런 14핀 릴레이 소켓 같은 경우는 별로 비싸진 않습니다. 몇천 원 선에서 끝나니까 요건 좀 여유 있게 사시고 이거는 뭐 보통 한 두세 개 정도, 한 네 개 정도씩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굳이 어차피 나중에 필요 자재 목록 제가 한번 뽑아드리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많이 사실 필요 없어요. 비싸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구입하셔야 될 공구가 있잖아요, 그죠? 공구는 지금 여기 배열된 대로 이 정도인데 지금 어차피 드라이버하고 십자, 일자 드라이버는 각각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십자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십자 드라이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십자 드라이버 쓰고 나서 이걸로 소켓에다가 고정을 시킨 다음에 전선을 고정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하실 때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확실하게 견고하게 조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가 하나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준비하시고 근데 이걸로 하다 보면 드라이버로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풀고 조이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힘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전동 드릴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동 드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전동 드릴이 지금 이종이 준비되어 있는데 전동 드릴이 지금 항상 전동 드릴은 이렇게 역회전하고 전진 앞면하고 그러니까 조이는 거하고 푸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토크를 조정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위쪽에 지금 토크가 있는데 토크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전동 드릴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아마 구입하셔야 될 공구 중에서 이게 좀 비싸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드라이버 가지고 하셔도 돼요, 대기는. 근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4시간이 다 들어갑니다, 시간이. 그래서 빨리 끝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별도로 준비를 하시라는 거고, 이거는 가져가셔도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사기 뭐 하시면 주변에 가지고 계신 분한테 빌리세요. 어차피 며칠만 쓰면 되니까 빌려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시중 가시면 아마 엑셀 파이프 절단용 가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엑셀 파이프 자르는 겁니다. 엑셀 파이프가 이제 그 배관용 파이프가 아니고 원래는 그 보일러 있잖아요. 그죠? 보일러 같은 거 배관을 자를 때 쓰는 건데 이게 PVC 자를 때 참 좋습니다. 이 날이 엄청 날카롭거든요. 나중에 혹시 주의하실 것이 여기 손 들어가면 손도 잘려요. 아주 위험합니다.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고 항상 공구는 작업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파이프 있죠. 파이프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위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밑에 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뭐 이물질이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어쩐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실 때는 안전상 생각해서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나를 보시면서. 뭔지 아시겠죠? 그래야 치수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르시면, 이렇게 세게 꽉 누르시면은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쇠톱으로 잘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쇠톱으로 자르게 되면 여기 잘린 단면이 깨끗하지도 않고, 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쇠톱으로 자르게 되면. 그리고 쇠톱으로 자르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파이프는 지급되는 파이프 중에서 나오는 파이프가 아까 우리 앞에서 확인해 봤을 때 보면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CD관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CD관이 아니라 PE관입니다. PE관. 죄송합니다. 이게 PE관인데 PE관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휘어집니다. 손을 대면. 너무 많이 휘면 찌그러지겠지만 휘어질 수 있어요. 하이관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실 자재를 구입하실 때 하이관은 사시면 안 돼요. 하이관은 이렇게 손으로 굽을 수가 없고 반드시 토치로 꺼야 돼요. 토치로. 구부러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PE관을 사셔야 돼요. PE관. 그래서 이렇게 구부릴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구부리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관이 뭐냐면 이거는 CD관이라 그러죠. 우리 가요전선관이요. 가요전선관. 그래서 CD관 난연전선관인데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장 받아보면 까만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어요. 하얀색이 난연이거든요. 난연전선관 이렇게 써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난연 같은 경우는 하얀색으로 표시되고 난연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전선관처럼 까만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적당량만 구입하시면 돼요. 어차피. 제어관이니까. 자, 그렇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런 요겁니다. 이거하고 나머지 이거는 뭐냐면 스트리퍼라 그러죠. 스트리퍼. 그죠? 여러분 우리 교재에도 보면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스트리퍼예요. 스트리퍼도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스트립이 되는 스트리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위식으로 된 스트리퍼가 있는데 자동으로 된 건 좀 비싸요. 몇천 원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비쌉니다. 그래서 또 사용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가위식으로 된 걸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뭐 어느 회사 걸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가위로 된 거가 좋고 또 여기 가위식 안에 보면 여기 안쪽에가 케이블을 자를 수 있는 날이 있어요. 날. 그래서 이 날을 이용해서 절단을 하게 되면 니퍼를 사용하는 경우 빈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니퍼보다 여기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전선 자를 때 보면 이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르고 바로 피복을 벗기고 하는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꼭 이 제품을 사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제품 파는 회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뭐 제품명은 제가 일부러 가렸는데 제품명은 알아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손에 익으시는 걸로 아무거나 사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하나 이거는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전동드릴 구입하시라 그러셨는데 전동드릴 앞에 보시면 이렇게 비트를 꼽잖아요. 그죠? 비트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비트가. 근데 너무 길면은 좀 작업하기 힘들어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게 손에 떨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사 같은 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나사가 꼽혔을 때 뽕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 너무 길지 않게끔 하시고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것이 이게 자석 기능이 되는 거면 좋아요. 자석 기능. 그래서 딱 붙여놓으면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작업하다 보면 한 손으로 뭘 잡고 어떤 기구 구조물을 잡고 이거를 전동 드릴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게 자석이 돼 있으면 좋겠죠. 자석이 안 돼 있으면 어때요? 이걸 끼기가 떨어져 버리니까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요 자석 기능이 있는 거, 요 대부분 요 많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구입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이 니퍼, 그죠? 니퍼도 거의 사실은 아까 스트리퍼만 제대로 이렇게 고민하시면 니퍼를 거의 쓰지 않으셔도 돼요. 혹가도 한 번씩 쓰는 거라서. 벤치를 가져오신 분도 계시는데, 벤치는 좀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치는 좀 부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벤치도 전선이 이렇게 굵은 전선이 아니기 때문에 니퍼라든지 요 스트리퍼에 있는 날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라지거든요. 공구를 여러 개 사용하게 되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스트리퍼 하나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작업이 다 끝나거든요. 스트리퍼 가지고 절단도 스트리퍼로 하고, 여기 피복 벗기는 것도 스트리퍼로 하고, 그죠? 굳이 꼭 니퍼를 써야 될 경우는 드물어요.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 니퍼는 혹시 모르니까 하나 준비하셔야 돼요. 니퍼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롱노즈 플라이어인데, 라디오 벤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롱노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질 않습니다. 우리 전선을 갖다가 이렇게 소켓 같은 데다 집어넣을 때 이 각을 줘서 구부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쓰는데, 굳이 이게 없어도 손으로 구부려도 되고, 다른 구불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요 앞에 스트리퍼 앞에 보면은 요 앞에가 플라이어처럼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앞에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자꾸 구부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롱노즈는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선을 구부릴 때 좀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선을 구부릴 때 여기에 기구가 있으면 좀 쉽긴 한데, 단점은 공구가 여러 개다 보면 작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걸 쓰다가 이거 쓰다가 왔다 갔다 해면 공구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구도 손에 익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해 보시지 않으면 좀 익숙치가 않은 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의 니퍼하고 스트리퍼만 준비하셔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노즈 하나 권장드리고, 그 외에는 니퍼하고 스트리퍼 가지고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입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분필은 꼭 있으셔야 돼요. 분필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세요. 분필은 왜 필요하냐면, 제어반도 그렇고 합판에다 작업을 하실 때 거기에다가 제도를 하셔야 돼요. 그림을. 파이프 치수라든지 아니면 기구 위치라든지, 나중에 사용하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리고 색깔을 되도록이면 색깔을 2종류 이상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종류 이상.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첫날이 아니고 둘째 날, 셋째 날 같은 경우에 작업을 하다 보면, 합판에가 앞에 사용했던 분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아요. 그죠? 그걸 지우면 괜찮은데 지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둘째 날, 셋째 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앞에 그림에 따라서, 앞에 흰색으로 해놨는데 내가 또 흰색 분필로 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이 라인이 여기인지 저기인지 엄청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 짓기 위해서 하나 이상, 한 색깔 이상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2개 정도. 3개 정도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빨간색까지. 혹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3개 정도를 가져가셔서 앞에 합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색깔로 자기가 해야 금방금방 구분도 가고 알아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분필. 간혹 가다 보면 이게다가 여러분들이 보면 그 네임펜이라 그러죠. 유성펜을 가져가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표면이 매끄러운 판이 아니고 합판을 줘요. 합판. 그죠? 합판에다가 여러 가지 기구를 고정시켜서 작업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볼펜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유성펜이라든지 이런 펜을 가져가게 되면 그 앞에 끝이 쉽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몇 번 줄 긋다 보면, 제도한다고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게 앞에 볼이 나가갖고 볼펜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분필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분필 하나면은 쟤도 다 해요. 하고 남습니다. 이거 반도 안 써요, 이거. 반도 안 쓰기 때문에, 낱개로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2개에서 3개 정도 색깔 틀리게 해가지고, 그거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삑삑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테스터기인데, 회로 시험기입니다. 시험용 테스터기예요. 이걸로 가져가셔도 좋고, 이제, 새로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가지고 선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아니면 나중에 점검을 중간중간 해야 되는데 제어반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회로 만들 때 점검을 또 해야 되거든요. 점검할 때 이제 주로 이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대게 되면 서로 이렇게 대게 되면 구조가 올리잖아요. 그죠? 구조가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점이 비접점이다 그러면 항상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접점하고 비접점 자리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소리가 삥 나게 돼요. 지금 계전기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데 계전기 연결하면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이 8번하고 5번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손을 대봤을 때 연결되면 어때요? 소리가 삐 하고 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시중에 판매하는 뭐 회로 시험기라든지 간이 테스터기가 있어요. 우리 전기에 사용하는 거. 혹시 회사에서 쓰시는 분 있으면 그거 가져오셔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저항을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또 저항을 이용한 테스트기가 보면 또 거기에가 따로 벨로 해서 소리가 나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하나씩 꼭 있어야 돼요. 회로 시험하는 거는. 이게 없으면은 본인이 나중에 선을 다 연결해 놓고 제어반이라든지 어떤 합판을 주회로를 다 구성해 놓은 다음에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일일이 선 하나씩 찾아가지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이 제대로 연결되는지 안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로 시험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건 스카치 테이프인데 지금 준비한 건 스카치 테이프인데 실제로는 요거보다 천으로 된 거 있어요. 면으로 된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요걸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붙이신 다음에 나중에 기계에다 붙이신 다음에 요게 여기가 푸시 버튼 1번이고 그다음에 푸시 버튼 2번이고 그죠? 위에다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기구를 여러 개 꽂기 때문에 그 기구조의 명칭을 여기다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본인이 안 헷갈리니까, 그죠? 물론 여기다가 바로 적어도 됩니다. 어차피 자기가 쓰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되긴 한데, 요런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나중에 보면 소켓 있잖아요. 그죠? 소켓에 보면 여기가, 타이머가 들어갈 소켓인지 여기다 딱 붙이셔가지고 타이머 소켓인지 아니면 릴레이 소켓인지 뭐 타이머도 여러 개 쓰게 되면 타이머 1번 타이머인지 2번 타이머인지 그게 나중에 하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명시를 해서 T1 적어 놓으면은 타이머 1번 또는 릴레이면 릴레이 1번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은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라고 이런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시는데 지금 이건 스카치 테이프가 돼가지고 약간 좀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하얗게 된 천으로 된 거 있어요. 면 테이프를 사셔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철물점 가시면 같이 구입하실 거예요. 그죠? 같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기가, 스테인리스 자가 있어요. 그죠? 보통 이게 지금 1m짜리인데, 제도를 하실 때, 합판에다 제도를 하실 때, 여러분 준비품 목록에가 줄자가 있어요. 줄자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줄자로. 근데 저는 줄자를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고, 이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여기다 대고 분필로 합판에다 대고 이걸 가지고 줄을 그어야 되거든요. 이게 줄을 쭉쭉 그어야 되는데 줄자로 하게 되면 줄자가 힘아리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이탈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줄자로 그리게 되면 그림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림 그리기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스틸자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좀 길이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니까 어차피 아마 이게 잘 사시면은 그 줄자하고 가격이 비슷하든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줄자보다는 이게 낫으면 좋겠는 거고 줄자가 집에 있으시면은 이거 하고 같이 가져가십시오. 같이 줄자도 가져가시고 이것도 가져가시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치수 확인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확인 같은 거 할 때도 필요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줄자도 하나 가져가셔서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스프링 밴더라고 합니다. 스프링 밴더. 이게 스프링이 휘어지잖아요. 그죠? 스프링 밴더. 이거는 지금 65cm 정도 되는 건데 650mm죠. 그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좀 거리가 좀 어중간해요. 사실은. 시중에서 파는 것 중에 아마 이거보다 좀 더 긴 게 있으면 좋겠는데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최소 이 정도. 이걸 왜 넣냐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것도 공구예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 파이프 있잖아요. 그죠? 이런 PE 파이프 아까 제가 이게 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휘어질 때 너무 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게 휘게 되면은 이게 찌그러집니다. 가운데가.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확 찌그러져요. 찌그러질 때 찌그러져 버리면 전선을 나중에 입선해야 되는데 전선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미관상 보기도 싫죠. 얘가 찌그러져 버리면.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좁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보시다시피 찌그러져서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죠? 전선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부릴 때 이런 전선관을 구부릴 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그죠? 이렇게 쑥 밀어 넣으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구부리시게 되면 찌그러지지도 않고 보시다시피 매끄럽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굽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링을 이용해서 쓰신 다음에 빼내고 여기다 입선을 하시면 이게 각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프링 밴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배가 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꼭 구입하십시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 금액도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거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그 시험 보시게 되면 나중에 원서 접수하신 다음에 보면 그 지급자재 품목 외에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품목이가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벤치도 있고, 그죠? 여러 요비선도 있고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런 거는 다 거의 불필요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자하고 줄자하고 스틸자, 직각자죠. 직각자도 괜찮아요. 그죠? 직각자. 그 다음에 전동드릴 하나 준비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전동드릴 이외에 일자하고 십자 드라이버 꼭 준비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PVC 커터 있죠? PVC 커터기 하나 준비하시고 그죠? 비트 아까 말씀드린 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리퍼 그죠? 스트리퍼하고 니퍼 이 정도. 그 다음에 테스터기 그죠? 테스터기. 그 다음에 여기 테이프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분필까지 그죠?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롱노즈는 구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해요. 나중에 혹시 여기다가 전선 집어 넣을 때나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거지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준비 안 하셔도 무방하고 그 정도는 꼭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계전기 등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자재에 대해 공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